별게 다 있는 타고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은 천자문 99강이 됩니다. 원래 1강부터 천자문이 시작돼야 했으나 1강에서 천자문 소개를 길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하고는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9강이지만 98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찾으실 때도 그렇게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곤도군 능마강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자는 놓을 유자입니다. 놓는다. 이것이 깃발 은자입니다. 깃발 은. 그래서 깃발에 따라서, 깃발이 가르치는 데 따라서 아들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요 자체만 해도 놓을 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놓을 유자가 되는데 깃발을 따라서 아들이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꼭 아들 자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다니신 분은 아시겠죠. 가이드가 깃발을 갖고 앞에 가면 그 깃발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따라서 가지요. 그리고 그 밑에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책받침, 시험시험 갈 착자를 써서 이것을 써서 놓을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놓을유자와 같은 뜻으로 모양은 다른데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삼수변을 써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놓을유자와 같은데 이때는 삼수변이 있기 때문에 헤엄칠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엄칠유. 그래서 놓을유자, 놓으러 다닌다고 할 때는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이 글자를 쓸 수 있는 힘도 생길 겁니다. 곤자는 곤개곤, 곤시의 곤, 곤개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새의 일종입니다. 새의 일종이다. 그래서 맞이다, 아주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 맞곤자, 맞곤자라고 합니다. 첫째다라는 그런데 첫째가는 새다. 이 새는 장자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너무 커가지고 하늘을 덮을 정도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멀리까지 날아가는 그 새를 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곤자는 일부 책에서는 고기어변에 맞곤자를 쓰고 있습니다. 맞곤자를 써서 곤개곤이다, 곤세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곤입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곤인데 이것이 변하면 붕이 된다. 붕새붕, 아주 큰 새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곤, 도군, 홀로 독자. 홀로 독자는 개사슴 녹, 변이라고 하고 개견의 뜻입니다. 개견이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쓰는 순서는 삐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삐쳐줍니다. 이것을 획의 방향을 잘못하면 글자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필순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 홀로 독, 개가 홀로 있다, 홀로 혼자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는 흔히 나라 이름 촉, 위오촉이라고 할 때 촉나라 촉이다 이렇게 하는데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 오나라, 손권의 오나라, 유비의 촉나라. 그래서 나라 이름 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땅 이름에 사용되기 때문에 땅 이름 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원래 뜻을 잘 아셔야지 한자를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비, 애벌레, 나비, 애벌레, 촉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벌레충이 있습니다. 벌레가 자기 몸을 감싸기 위해서, 여기 쌀포몸이죠. 싼다. 벌레가 자기 몸을 싸기 위해서 뭘 합니까? 위에 이것은 그물망자입니다. 그물망자는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이렇게 써야 맞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넉사자를 모양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자는 요 안에서 그쳐야 됩니다. 즉 이렇게 돼야지 물고기가 들어가고 물고기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물고기가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짤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 애벌레가 벌레가 자기 몸을 감싸기 위해서 실을 뿜어내서 자기 몸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나비, 애벌레 독자입니다. 나비, 애벌레, 촉. 그래서 홀로 독이라는 것은 나비, 애벌레가 하나 딱 달려있다. 그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수변이 들어간다. 그러면 나비, 애벌레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물이 흐리다. 이런 뜻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운자는 움직일 운. 시험시험 갈 착자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움직인다.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간다. 발로서 간다. 그리고 위에 군사군자가 있습니다. 군사군. 그래서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마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운자는 군사군자를 써서 움직인다. 군사를 움직인다. 라는 뜻을 새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인은 뭐가 중요하냐? 수레거자. 이 수레거자는 전차이겠죠. 전차. 싸움하는 전차. 전차를 덮을맥. 이거는 민간머리라고 하는데 덮을맥이라고 해야 됩니다. 덮을맥으로 알아주셔야 되고 군대를 덮어서 평상시에는 잘 보호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군사군자가 됩니다. 능자는 이수변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다, 춥다, 얼다라는 그런 뜻을 만들고 있는데 차다, 춥다, 얼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떨린다, 추우니까 떨린다라는 그런 뜻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고 또 이것은 건널 능이다, 걷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언덕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덕능의 옛날 글자입니다. 그래서 언덕능은 뭐냐? 언덕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언덕능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덕부자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언덕능. 이게 지금은 언덕능이라 할 때는 이래 쓰지만은 옛날에는 이것도 언덕능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능이라는 것은 언덕에 사람이 발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자는 손으로 비빈다. 삼맞자가 위에 있죠. 삼을 손으로 비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맞자를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을 나무목자 두 개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 쓴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다 이렇게 나무목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요래 하나만 써도 삼빈, 삼패. 또 요것도 두 개를 써도 삼빈, 삼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삼나무라는 겁니다. 이 나무목자는 나무목자인데 삼나무인데 삼나무는 삼배옷을 만들기 위해서 삼배로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삼껍질을 나무에서
나무에서 삼껍질을 이렇게 벗겨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나무 목자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지금 통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껍질을 벗겨가지고 손으로 비빈다, 비빌마, 갈마, 또 이거 갈마라고도 하는데 갈마 때는 또 이렇게 해서 돌석자를 써서 돌에 치대서 삼껍질을 부드럽게 간다 하는 그런 뜻과 같이 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자는 붉을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홍강, 아주 진하다. 진짜로 붉을홍, 진짜로 붉은 강이다. 진홍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진홍, 아주 붉은 홍, 이건 붉을 홍자죠. 참진, 아주 진짜배기 붉은 강이다. 붉은 색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자는 하늘소, 하늘에서 비가 온다라고 연상하면 되겠죠. 비가 오는데 이거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다. 이거는 달물초의 뜻도 있지만은 사라질 소의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 소자다라고 새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곤도군 마강소의 뜻을 새겨 본다면 곤세는 북쪽에 있는 북쪽 바다, 북명, 북쪽 바다에 있는 곤세는 이 북명이라 할 때 명자는 요거는 극할명자라고 이야기, 어두울 명, 극할명자인데 이것은 삼수변을 붙인 것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도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와서는 바다 명자를 할 때는 물을 붙여가지고 바다 명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바다라는 겁니다. 북쪽 바다에 있는 곤세가 날아올라서 혼자 움직인다는 겁니다. 유곤, 곤세가 홀로 움직여 논인다. 멀리 날아올랐다는 그런 이야기죠. 곤세는 홀로 멀리 날아서 능마강수한다. 붉은 하늘을 문지르듯이 건너간다. 건너간다. 그래서 이것은 곤세도 없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장자라는 사람, 도가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인데 이 문구는 갑자기 앞에 것과 관계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곤도군, 곤세는 홀로 멀리 날아서 붉은 하늘을, 강소를 문지르듯이 건너간다. 건널 능자의 뜻도 있으니까 건너가는구나. 이렇게 새기면 되겠습니다. 이건 도가 사상이 담긴 그런 것인데 천자문을 지은 분이 갑자기 아마 생각해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에 나오는 천자, 뒤에 나오는 천자문과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따로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